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국제 인증 반려동물 분리불안 교육 전문가 금동스쿨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강아지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죄책감이 가득인 눈빛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강아지는 사람처럼 도덕적인 죄책감을 느껴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님이 화내는 목소리와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카밍 시그널을 보내는 중입니다. 즉, 배변 실수를 한 것에 대한 강아지의 죄책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 배변 실수를 하면 이제 많은 보호자님들이 여러 추측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좀 다르게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아지가 혼자 있을 때만 반복적으로 배변 실수를 한다면, 혹은 가끔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그거는 단순히 보호자님에게 화가 나서, 혼자 남아서 화가 나서 복수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배변 실수를 왜 분리불안과 함께 봐야 하는지, 보호자님들이 여기서 많이 하시는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분리불안과 배변 실수를 좀 따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짖기나 하울링, 문 긁기 이런 행동들은 분리불안과 연결시켜서 보시는데, 배변 실수는 이제 배변 문제로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 강아지가 이미 배변을 완벽하게 가릴 줄 아는데 혼자 있을 때만 배변 실수를 한다면 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물론 건강상의 이유, 설사나 장염 때문에 정말 간혹가다 혼자 있을 때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데 배변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혹은 때때로 나타난다면, 이거는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아이가 배변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혼자 있을 때만 실수를 하는지, 또 혼자 있을 때 실수할 때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또 강아지의 배변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세요. 강아지가 실수를 이제 계속하면 굳이 막 이런 것까지 가르쳐서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치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배변 교육은 단순히 이제 배변 장소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강아지가 일상 안에서 어디서 쉬고 먹고 배변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이 너무 흐려지고 여기저기 배변하는 것이 계속 허용이 되면 어떤 강아지는 오히려 일상이 더 정돈되지 못하고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즉, 여기저기 배변하도록 두는 것이 항상 강아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강아지에게는 좀 더 분명한 생활 기준이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시보호했던 강아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개농장에서 구조가 됐었고, 그래서 그 전에 가정생활을 했었는지 배변 훈련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다른 인보집에서 배변 실수가 좀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또 많이 아프기도 해서 저희 집에 와서 배변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이 많이 변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배변 훈련을 하면서 보니 이 실수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강아지는 제가 보이지를 않으면 갑자기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배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면 평소에 아무 때나 배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아지 시야에서 사라질 때 배변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강아지가 불안 때문에 배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었어요. 이 강아지 시야에서 제가 사라질 것 같으면 안고 같이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저와 항상 같은 공간에 있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배변 실수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변 실수로 이어지는 그런 불안과 불편함을 이제 관리를 하면서 배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외출했을 때 상황을 대비해서 공간 제약을 하기로 했어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이제 공간 제약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좀 있으신데요. 공간 제약을 적절하게 하면 오히려 강아지가 편안하게 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인보했던 강아지는 공간 제약과 캔넬의 거부 반응이 없어서 또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쉴 줄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외출했을 때 공간을 제한해 주거나 혹은 캔넬에 넣는 걸로 관리를 해서 배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드리면 강아지의 어떤 배변 실수라는 결과만 보지 말고 좀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분리불안으로 인한 배변 실수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생활 전체에서 배변 실수를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 있을 때 있었던 배변 실수가 불안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모두 관리하고 일상 스트레스를 낮춰 주었던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아지의 분리불안은 짖음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이는 짖고 서성이고 또 조용히 굳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강아지는 배변 실수로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반복되는 배변 실수를 단순한 배변 교육 문제로만 보면 더 중요한 어려움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배변 실수는 보호자님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강아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실수를 그 결과물만 닦아내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상황에서 우리 강아지가 어려워졌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반복되는 배변 실수 때문에 분리불안이 함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카카오톡 채널 금동스쿨로 수업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보호자님께 맞는 수업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 반려동물 분리불안 교육 인증 자격증 포함 3개의 국제 인증 자격증을 보유한 트레이너로 가장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강아지의 분리불안을 둔감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